자, 이런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현역가왕 MBN 대 미스트롯3 TV조선. 과연 트로트 명가는 어디인가? 현재 방영 중인 현역가왕과 연말에 방영을 확정지은 미스트롯3 전면전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로트의 명가는 어디인가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먼저 선방을 친 현역가왕. 지난해 말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로 팽팽했던 MBN과 TV조선의 이 서바이벌 시청률 경쟁률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가 아닌 10%대의 시청률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이 현역가왕의 파죽지세와 같은 기세가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1회차, 2회차 방영이 되고 나서 계속하여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스트롯3의 프로필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현역가왕의 열기에 미스트롯3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시즌3까지 오면서 예전의 열기가 다소 식은 데다 화제성 있는 인물 여럿이 이미 현역가왕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말았죠. 그러면서 뭔가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스트롯이라는 시리즈가 트로트 열풍을 몰고 온 주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각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18.1%와 32.9%를 기록한 시즌 1, 2의 주요 마스터들이 그대로 똑같이 출연을 하고 시청자의 익숙한 시스템도 여럿 유지하고 있으며 색다른 맛을 더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이는데, 이달 초부터 모든 출연자의 프로필 영상을 소개하는 정성까지 시청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트로트 열풍의 원조라는 점이 가장 큰 TV조선의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발라드 여왕 린의 트로트 도전과 정체가 베일에 가려진 마스크걸의 등장 등 이 기존 서바이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이 가미가 됐다. 그러면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성공시킨 서혜진의 기획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프로그램 중에 어디가 잘 나가겠냐? 이러한 말이 지금 기사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현역가왕 아시다시피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유진 죽기 살기 필살기를 장착했다. 자, 저번 2회차 방송 때 참 낮은 점수로 황당한 점수를 받았던 이 전유진 양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 필살기를 장착했다라는 기사 타이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전유진 양의 팬덤분들은 그만큼 저번 편이 특히나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을 밖에 없었던 그런 방향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현역가왕 전유진, 김다현, 린, 박혜신이 본격 고래 싸움을 벌이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데스매치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대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데스매치라는 것 자체가 한번 살펴보면 이미 저번 평가전 때도 아시다시피 현역 가수들까지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며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누가 점수를 줬고 주지 않았는지를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현역 가수들 사이에 많은 균열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능방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라도 현역 가수라면 이 자존심과 팬덤이 지켜보는 무대라는 점에서 당연히 스크래치가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실제로 3회차를 살펴보면 많은 가수들이 상대를 지목하기 시작하는 1대1 데스매치가 선보여졌습니다. 이 데스매치가 선보여졌다라는 것 자체가 너 나와! 라고 외치고서 결국 전면전에 돌입하는 흔한 말로 맞짱을 뜨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예능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번 회차 때도 점수를 현역 가수끼리 주며 나아가서는 현역 가수가 같은 현역 가수 후배를 평가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수 구조에서 이제는 데스매치가 벌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겨냥한 채 아예 날선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역 가수들의 특징이라는 건 바로 현역 가수인 만큼 팬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덤의 입장에서는요, 내 가수가 저렇게 지목받고 만약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현역 가수들에게는요, 내가 저 가수에게 패배했다라는 이 현역 가수로서의 기존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은 아마추어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 그 경연에서 패배를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현역 가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현역 가수들끼리 이렇게 경연을 벌이는 건 예전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적어도 나는 가수다의 프로그램은 현역 가수들에 대한 존중심이 보였는데 이번 MBN의 현역 가왕은 그런 모습보단 현역 가수들끼리 싸움과 전쟁을 유발해서 흔한 말로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시청자의 입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제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역 가수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군 채 굉장한 심적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가수들끼리 결국 방송활동이나 많은 행사활동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처음 쳐지고 있는 것이 1번은 전유진 양, 2번은 김다현 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탈락의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이 정말 탈락을 할 위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 보면 김다현 양도 전유진 양도 이 현역 가왕에서 아시다시피 가수들끼리 한 투표에서 MVP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수들끼리 직접 증언했다시피 너무 실력있고 너무 우성 후보인 가수에게는 투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투표의 공신력이 사라지는 쟁점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두 가수 이런 취급을 받을 가수일까요? 보면 격이 다른 무대 현역 가왕 최단 시간 100만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단 시간 100만 뷰를 달성한 게 현역 가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100만 뷰를 달성한 가수는 이 두 사람,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수들 그 누구도요, 100만 뷰는커녕 50만 뷰조차 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수가 둘이서 만들어낸 영상의 조회수만 200만 뷰를 훌쩍 뛰어넘깁니다. 남은 전체 가수 28명 가수들의 조회수를 모두 합산해도 이 두 사람의 조회수에 비할 바 못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더불어서 전유진 양이 노래 선곡을 잘못했다라는 김양 가수의 평가에 오히려 김다현 양은 같은 라이벌로서 지금 이 양쪽 팬덤이 가장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역 가왕에 출연한 어떤 가수보다도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이 가장 많은 숫자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다현 양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전유진 양의 평소 목소리에 장점이 잘 드러나는 노래로서 굉장히 귀엽게 다가왔다, 잘 불렀다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라이벌이 격려를 하고 선배 가수가 지적을 하는 이런 구조는요, 가수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팅한 제작진에게 자극적인 영상 송출을 위한 이런 책략에 이 현역 가수들이 놀아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최근 진천군에서 트롯 가수로서 이웃돕기 성금까지 200만원을 기탁해서 이렇게 기사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다현 양의 팬분들은 당연하고요, 김다현 양과 라이벌로 점쳐지고 있는 전유진 양의 팬덤분들이 볼 때도 박수 보낼 만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다현 양과 이 전유진 양이 탈락 위기에 놓이거나 탈락할 수도 있다, 왜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현역 가수들에게 가장 많은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나
이제 3회차 때부터 마스터들이 함께 이 점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뭐 현역 가수들이 함께 마스터 점수와 합산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마스터들조차 이때까지 미스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2나 이 심사위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본 게 김다현 양과 바로 전유진 양, 이 두 어린 가수들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대에 비해 활동 기간에 대비해 정말 막대한 팬덤이 형성된 것도 이 두 어린 친구가 받은 부당함에 참지 못한 어른들이 대거 팬으로 유입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유진 양, 저번 방송편 2회차 때 이미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다 전략적이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서혜진 PD입니다. 근데 이 서혜진 PD가 제작했었던 미스트롯 때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은 똑같은 피해를 받았어요. 김다현 양 역시 탑7 안에 들어가는 것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뽑혔던 미스트롯 탑3 기억나십니까? 1등을 양지은 씨가 했고 그 다음에 2명의 가수가 더 존재했죠. 자, 그 가수들보다도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의 팬덤이 파급력이 더 엄청납니다. 이게 어떤 걸 시사하는지 느낌이 오세요? 미스트롯 때 이미 꼽힌 탑3를 탓할 수는 없지만 정말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당시에 탈락까지 하게 됐고, 김다현 양 역시 나중에 가서 굉장히 투표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이게 뭔가 순위가 상당수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유진 양 같은 경우와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승승장구 그 자체입니다. 이건 뭐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한 채 사실 굉장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미스트롯2 때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진선미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순위에 이 반전을 이끌어냈죠. 만약 전유진 양 역시 탑7 안에 들어갔다면 이 진선미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도 심심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투표로 뽑히는 것이 순위 경쟁의 결과라는 거죠. 이 전유진 양이 떨어졌을 때 당시에 서혜진 PD 뭐라고 했느냐? 시청자가 다 옳다. 이 치열한 지옥이 즐겁다. 치열한 지옥이 즐겁다라고 말을 하는 PD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치열하고 논란이 많은 것도 시청률이 높다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유진 양이 탈락했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국민 응원투표 무려 1위였던 전유진 양을 떨어뜨린 데에 분노한 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들리팀 미션에서 전유진이 속한 미스 유랑단은 3위를 했다. 3위 그룹에선 5명 중 3명만이 다음 경연에 올라갈 수 있다. 윤태화와 양지은은 합격권이고 김태현, 전유진 중 골라야 했다. 사실 유진이가 태연이보다 보여준 게 없었다.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그러니 대국민 응원투표 1위를 떨어뜨리는 건 제작진으로서 엄청난 리스크다. 하지만 마스터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팬들의 실망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 절대선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뭐하러 투표로 뽑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거면 대통령도 심사위원단 따로 두고 심사위원단 점수하고 국민투표 합쳐가지고 뽑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전유진 양이 이 당시 때 대국민 투표 1위였습니다. 1위. 진선민 중에 진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었던 홍지윤 양까지 제작진이 밀어줬다, 이런 음모론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마스터들의 의견? 근데 과연 마스터들의 의견만 들어갔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애시당초 마스터들의 의견이 마지막 국민투표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 이전에 이미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전유진 양을 떨어뜨린 행동 자체가 국민투표 가면 전유진 양이 1등 할 게 뻔하니까 떨어뜨린 거다라는 얘기가 당시에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전유진 양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리뷰를 봐도 그렇고요. 언론의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많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도 전유진 양이 그 적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김다현 양 역시 함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어린 우승 후보들이 가장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둘 중에 한 명 또는 둘 다 고의적인 탈락 그리고 나서 차후에 패자부활전으로 부활시키려는 계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팩트를 보여드릴까요? MBN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현역가왕 무대들을 쫙 업로드 해놓은 유튜브 채널이죠. 자, 여기에 올라온 이 많은 현역가왕의 가수들의 무대 영상의 조회수 순위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대국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29위에 세컨드, 강소리 쫙 나열되어 있는데 다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윤태화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30명 중에 1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1등 했죠? 1등한 가수 김양은요 1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1만 뷰로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정적으로 탑5 안에 실제 2회차 때 나왔던 점수 순위와는 전혀 다른 순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십니까? 전유진 양이 꼬마 인형 노래로 118만회, 김다현 양이 300초로 103만회, 린이 날버린 남자 무대로 39만회입니다. 정작 4위에 랭크된 박혜신 가수는요, MVP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현역가왕은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도마 위에 올라 패자부활전으로 보냈다가 다시 본선 무대로 올리는 이 구조를 만약 현역가왕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이 서희진 PD와 제작진은 한 번 더 전유진이라는 가수와 유명세, 팬덤을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투명한 점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린부터 전유진까지 화제성이 폭발하며 현역가왕 시청률 10%를 돌파했다. 막 이런 기사가 엄청 올라왔죠? 그러면서 급기야 뭐라고 했느냐? 클래스가 다른 현역가왕 트로트 한류를 이끌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쭉 보면 얼마나 이 평가를 했나 살펴보니 한일 트로트 대결의 국가대표를 뽑는 현역가왕이 넘사벽 클래스를 보여주며 겨울 안방극장을 점령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평정, 2회 만에 1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찍었다. 분명한 건 여기에 미스트롯, 불타는 트롯맨을 제작한 서예진 사단이 내놨다라는 거죠. 자, 예선 전부터 마스터들이 무대 옆자리에 배석해 심사를 펼치는 기존 서바이벌 예능과 달라 마스터들이 현역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골방에서 참가자들의 역량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짜릿함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짜릿함만 더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악평들이 많이 쏟아지게 됐죠. 왜냐? 이 출연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굉장히 괴이한 심사제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출연자들의 무대와 실력이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완성도,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나는 가수다 트로트 버전을 보는 느낌도 든다. 이렇게 극찬합니다.
심지어 노윤 작가는 여러 차례 트롯 오디션을 하면서 한 번쯤 현역 가수를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현역들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그들끼리 붙여놓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다. 좀 더 치열하고 진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오디션에 비해 서바이벌 요소를 훨씬 강화한 포맷으로 바꿨고 극적인 장치도 여러 가지를 깔아뒀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MC를 보는 신동엽 씨 역시 오디션과 같은 아마추어 경연이 아니라 여자 현역 트로트 가수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서바이벌이기에 현역들만의 피, 땀, 눈물이 무대를 진정성 넘치게 만들 거다. 의도는 좋았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현역 가수들의 서사와 그들의 팬덤, 또 그들의 무대 퀄리티, 또 그들의 사연,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아마추어 오디션에선 볼 수 없는 깊은 밀도감을 형성하겠다. 이게 본인들이 원했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한봄이라는 참가자는 만사계배를 이끌고 올라 임신 9개월째다. 조정민이란 가수는 갑상선 암수술을 받았다. 박혜신이란 가수는 녹화 전날까지도 지방 행사를 다녀왔다. 현역 생활을 하며 겪었던 아픔들을 노래로 싣겠다. 이러한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이없는 논란들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라드 여왕 린과 전유진의 출격 장면에선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유진 양이 등장한 그 순간의 시청률이요, 최고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역가왕을 보면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의 양쪽 팬덤분들의 이 시청률과 팬활동의 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에요. 방송 직후 전유진의 꼬마 인형은 불륜 노래다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에 반면 조회수는 폭등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에요. 방송 직후 전유진 양의 꼬마 인형 노래에 문제점이 있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현역가왕 전유진이 부른 꼬마 인형이 불륜 노래다. 무슨 말일까요? 자, 쭉 한번 내려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무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유진은 압박감이 크지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태도로 올라 꼬마 인형을 열창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에 속하는 21점에 멈추게 됐죠. 그리고 김양이 아시다시피 조언 겸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비판이 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유진 양은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노력한 만큼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쉬워했죠. 자, 그런데 반면 이 골방에 있었던 박현빈 씨와 많은 마스터들은 정말 잘하는 현역의 경우 견제 대상이라 점수를 잘 안 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전유진 양에 대한 견제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견제죠. 점수 많이 주면은 그 다음 미션, 그 다음 무대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저 가수가 1등 할 것 같은데 점수 주려는 현역들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현역 가수들끼리 안 그래도 라이벌 구도인데, 아니 가요계에서 현역 가수들끼리 동료이겠습니까? 라이벌 경쟁 상대잖아요. 안 그래도 트로트판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들끼리 모여놓고 단순 경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점수까지 주게 만든다? 이 제도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전유진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최악의 피해를 받는 사례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방송 직후 전유진이 부른 꼬마 인형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남자를 사랑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불륜 노래다. 어떠세요? 그야말로 때 아닌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선곡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불륜 노래? 자,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 한번 검색을 해서 가사를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불륜곡이냐. 지금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 자체가, 자, 한번 볼게요. 이 전유진 양이 부른 노래 자체를 쫙 볼게요.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하나둘 세고 있었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면 불륜녀가 되는 겁니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노래의 조회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전유진 양이 부른 꼬마 인형은요, 하루 만에 51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댓글이 1만 개가 넘어갔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대박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왜 현역 가수들이 전유진 양을 견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가서 보면 51만 뷰를 넘어섰던 전유진 양의 꼬마 인형 노래는요, 77만 뷰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미친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회수가 폭등했다라는 걸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인가요? 꼬마 인형을 불렀던 전유진 양은 활활활 노래 역시 역주행을 하면서 300만 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현역가왕에 등장한 현역 가수들 중에서 전유진 양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저 노래가 불륜곡이면 저는 가차없이 날샌 비판을 했을 겁니다. 날선 비판이죠. 그런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게 불륜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건 저 노래를 작사한 작사가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17살 전유진이 부른 꼬마 인형 불륜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이 제작진은요, 직접 꼬마 인형 작사가 장정수 작사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진위 확인에 나섰죠. 이에 장정수 작사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온 낭설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가서 해당 루머를 바로잡는 언급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일어 당혹스러운 마음이다. 이미 예전에도 이 노래가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있었고 작사가분이 직접 해명했다는 겁니다. 임신한 아내가 남편을 군에 보내고 서글픔과 애틋한 마음으로 매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그날 밤 황홀했던 기억이란 결혼식 때 느낀 감정이며 꼬마 인형 또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3년 이후 남편이 제대를 하고 재회가 보장된 이별이기에 원래는 아름다운 이별이 원 제목이었지만 꼬마 인형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사실이 아닌 낭설로 인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역 가왕 참가들 전원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꼬마 인형은 뱃속에 있는 아기이고 군대를 보낸 남편을 기다리는 참 안쓰러운 아내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작사가분이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논란이 터졌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런 논란이 터졌겠어요? 왜 작사가분이 대경로까지 하면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전유진 양만이 이런 논란에 쌓였을까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유진 양의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분명히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명명하진 않겠습니다. 확실한 건 현역가왕에 등장하는 가수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히 전유진 양을 싫어하는 안티들이 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역 가수들끼리 경쟁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현역가왕에 대한 자화자찬 홍보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에 큰 문제점이 있는지. 자,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현역가왕에 빠져드는 3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통할까 싶었지만 10%에 육박하는 프로그램 결과를 냈다. 자, 김양씨의 무대가 사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져 있냐? 현역은 다르다. 현역 16년 차인 김양부터 현역 1일 차인 마스크걸까지 현역 가수들이 올랐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지망생들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현역가왕은 전국을 누비며 각종 무대를 섭렵한 프로들의 경연이기 때문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참여하여 자웅을 겨루는 나는 가수들의 트로트판이다. 근데 이 대목 보세요. 이 싸움 구경을 하는 대중은 신이 난다. 자존심 싸움이다. 신난다라는 분들이 많을까요?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패배하거나 떨어질 때마다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미 워딩 자체가 이 서혜진 PD가 만든 현역가왕의 방향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평가 방식이 다르다. 기존 트로트 오디션은 한 명 한 명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겉들어졌는데 긴장도가 하락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역가왕은 예선전에서 과감히 자체 평가전을 시도했다. 동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경쟁하는 나머지 가수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무대에 오른 가수들은 더욱더 긴장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진다. 상대방의 점수가 더 높으면 내가 떨어지는 사실상의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올 인정 30점 만점이 나온 가수가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버튼을 누르지 않은 윤태화씨, 그리고 객관적 실력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동료 가수들은 상대평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 평가인 절대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인 상대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경연 오디션에서 주관평가를 한다는 건 같은 참가자들끼리 싸우란 얘기예요. 실제로 몇몇 가수들은 웃는 얼굴로 격려하면서도 정작 인정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은 동료 가수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게 현역가왕의 주요 관전 포인트래요. 어떤 방향성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현역으로서 계급장을 떼고 다시 맞붙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야, 그러니까 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싸움판을 열어준 겁니다. 싸움판 열어두고 현역 가수들끼리 싸우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서혜진 PD의 의도가 보입니다. 황영우 씨와 진달래 씨가 학교 문제로 하차하게 됐을 때도 서혜진 PD는 프로그램 시청률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끌고 가려고 했었던 자신의 고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서혜진 PD가 만들어낸 이혼 관련 예능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이혼한 연예인들을 다시 붙여두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시청률은 높았을지 모릅니다만 결국 거기에 등장한 참가자들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참가자들은요, 전부 다 각자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한 번에 더 큰 이미지 타격을 입어버렸죠. 많은 비판과 유튜브 영상들이 재생산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참가자들, 그런 모습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 최선두에 전유진 양이 시작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드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제목을